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거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냐, 통제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관종이냐.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지는데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만 자체로는. 근데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 그렇다 치면은, 요즘에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나만의 고민이 크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부터 항상 뭐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보통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하죠. 내향, 외향 구분하는 좀 쉬운 방법은 내가 언제 에너지가 충전되냐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많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에너지가 충전되면 외향이고요. 내가 혼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 주로 그런 것 같다, 이러면 내향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구분법이 좀 쉬운 구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자체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전문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시험 불안과 폐쇄 공포증이 있는데 큰 시험이 당장은 아니지만 긴 시험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타지에서 혼자 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타지에 계시면 정말 힘들죠.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게 참 힘들어요. 최대한 원래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시고 최대한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 관리법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힘들어지면 소통을 점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꾸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니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악순환되면서 점점 고립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흔합니다. 산에 따돌림 당하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퇴사가 답일까요? 잘 해보려 해도 누가 저를 묶어놓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이게 산에 따돌림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울증 얘기를 하셨는데 우울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위축되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되거나 예민해져서 그게 따돌림으로 이어졌다라는 식이면 우울증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회복할 때 퇴사가 답이냐는 또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그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퇴사를 하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치료받으면서 퇴사 여부는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일 때는 내가 생각이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퇴사밖에 답이 안 보여요. 근데 회복되고 나면 퇴사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많아요. 평상심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평상심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치료랑 병행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퇴사가 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퇴사했다, 그 다음에 다른 직장 구했다, 거기서 또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회사라는 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장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의 요인은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예요. 그런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을 했고, 근데 인간관계가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직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한다 치면은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거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회사에서 만나는 업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큽니다. 후배나 업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안 하고 싶고 인지하고도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머리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인지한다 한들 그 순간에 감정이 들어요. 하고 싶다. 그 다음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거는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머리로 안다는 게 그 다음 단계로 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을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 만나는 업무적인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있고요. 크고 작아요.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면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 있고 좀 별로 그런 욕구가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의 일상, 직장이라고 치면 내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다. 내가 우선은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게 이제 우선은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도 지장이 생겨서 그게 고스란히 또 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런 게 악순환된다 치면은 그거는 어려움이죠.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 나의 어려움,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내 아이 반복되는 패턴을 볼 때는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거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냐, 통제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관종이냐, 이런 식으로 나를 비하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채찍질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악순환되고요. 내가 나를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후배나 업체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고 싶다. 인식되고 싶다.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추구하는 이미지, 사회적인 인격,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싫은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 그 모습 보였다가는 내가 인정은커녕 비난받거나 안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또 사람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나를 몰고 가게 돼요. 싫은 건 더 숨기고 추구하는 건 더 증폭시키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 에너지가 진짜 많이 소비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역시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건 상담. 기승전 상담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어떤 반복되어 있는 패턴을 자기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은 바뀔 수 있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나를 100% 수용해주는 관계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함정이라서,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정말 운 좋게 배우자를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